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 4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을 합니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물론 미리 거쳐야 되겠죠.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매년 1회 이상이니까 2번, 3번 봐도 되죠.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도지사가 되겠죠. 원칙.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장은 42번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예정시험 일시, 시험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계략적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매년 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 공고해야 되겠죠. 확정 공고는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고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매년 2월 말까지인데 시험에 전년도 12월 말까지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번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이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간이 아니라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트 4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는데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합니다. 이 경우 시험 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볼 수 없겠죠. 자, 그래서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암기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죠. 1개월.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개월은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인데 2개월 해가지고 이게 시험에 3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 자격증 재교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부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X고요. 47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모두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자, 그래서 제가 등록 신청을 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니까 제가 언제 자격증 땄는지 다 뜨더라고요. 전산에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다음은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했는데 자격 취소는 3년입니다. 3년. 자, 우리 암기 프린트에 보면 3년, 5년이 있는데 3년은 46번에 있죠? 46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 지나지 아니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되면은 3년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한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양수 대여받은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양수 대여받은 자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죠. 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나무 자격증을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 대상이고요. 자, 또 2023년에 신설된 게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를 알선하는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49번은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50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런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판례에 보면은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 사장, 회장, 소장 이런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업에서 보면 보통 돈 투자한 사람이 있고요. 자격증 걸고 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없는 돈 투자했다 하더라도 명함에다가 사장, 대표, 소장, 중개사무소 소장이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이잖아요. 회장 이런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